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또 바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오늘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까요? 안양 평촌에요. 네. 그 힐스테이트 그 분양권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거를 이제 향후 매도가 난지 아니면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지 네,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1기 신도시죠. 안양 평촌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이 에코어 주거용 오피스텔을 청약을 받으신 거세요? 분양을? 예. 네, 분양을 받으셔서 지금 분양권 상태로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걸 좀 계속 가져가야 할지 아니면 매도해야 할지 전망 좀 내년 2월 달에 네. 입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될지 갖고 와야 될지 이제 결정할 시기가 된 것 같아서 한번 문의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전문가의 의견 여쭤볼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예. 그 분양 좋은데 잘 받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힐스테이트 에코가 굉장히 유명한 거고, 뭐 지역 내에서도 유명하지만 서울권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곳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임대 놓으시고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어떻겠나 의견 드려요. 예, 그래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제가 보유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곧 입주죠, 거기. 뭐 내년인가요? 예, 2월 달서부터 아마 입주 가능할 겁니다. 그래요. 그거 다 됐네요. 벌써 분양한 지가 꽤 됐네. 아무튼 여기 몇 평을 갖고 계세요? 그쪽에 이제 20평형하고 24평형. 두 가지죠? 예, 그건 이제 어떻게 뭐 운이 좋은 건지 뭐 집사람하고 저하고 하나씩 놓는데 그러셨어요? 뭐 하나씩 됐더라고요. 그래 두 개를 보유하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굉장히 지금 좋은 거고 지금 프리미엄도 좀 붙어 있잖아요? 피도. 예, 좀 붙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일단 그 전에 보유 결론 말씀 먼저 드렸고요. 자, 일단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소형주택 시장이고 굉장히 좋은 시장이에요. 근데 이 오피스텔이라는 종목이 사실은 차익을 보는 이런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예, 수익형 부동산으로 우리가 이제 노후 대비라든가 뭐 이렇게 좀 보는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유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이유는 뭐냐면 이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중에서도 대부분 이런 오피스텔이 업무 지역에 원룸 형태가 많아요. 근데 여기는 아파트형이잖아요. 단지형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파트형 성격도 좀 띄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내에서 좋은 거고요. 첫 번째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이 안 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보유하라고 했는데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차익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임대 수익만 보는 건데 이런 거를 좀 깰 수 있는 요건들이 뭐냐면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세거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얘는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아파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단지화되어 있거나 어떤 특별한 입지에 어떤 장점이 있거나 이러면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슨 얘기냐면은 얘는 주변의 아파트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평촌이라는 이런 지역 자체가 이 노후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결국 그게 장점이긴 한데 문제는 이 뭐 위례에도 있어요. 뭐 GL 프루지오라고 위례 신도시에도 아파트로 공급이 됐는데 지금은 뭐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붙었거든요. 근데 위례 아파트가 굉장히 높잖아요.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느 정도 따라온 이런 형태가 됐거든요. 같은 가격은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취득세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육박했다는 얘기죠. 분양 대비 뭐 프리미엄이 한 4억 정도 뭐 전후로 뭐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위례 같은 데도. 또 뭐 광교 같은 데도 있어요. 뭐 힐스테이트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얘네들도 뭐 굉장히 좀 가격이 상당히 좀 높게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의 가격들이 센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의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같이 가주는 이런 형태가 된 거고 여기는 그런 여건은 아니지만 제가 왜 보유를 하냐면
얘는 입지 면에서 굉장히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촌, 이 일기 신도시 뭐 이런 지역들이 이제 30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노후 아파트가 많은 상황에서 신축으로 공급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업무 시설이라든가 이런 안양시청 주변으로 법원도 있고 또 스마트 스퀘어 뭐 이런 업무 단지가 있고요. 인덕원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이쪽 지역은 수요층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축에 대한 경쟁력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보유 여건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얼마가 오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격 하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뭐 분양가 선에서 뭐 전세가가 형성돼 있지는 않나요? 그렇게 한번 저번에 물어보니까는 네. 제 부동산 한번 그 정도는 형성돼 있다. 분양가. 그렇죠. 분양 당시 가격하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전세가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투자 금액도 거의 들어가지도 않고 이런 거는 조금 더 보유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유, 오피스텔이긴 하지만 아주 급등은 아니지만 이런 경쟁력이 있다. 입지의 경쟁력. 그래서 조금 더 보유해도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을 드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네.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요? 네,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예, 간단하게 물어보세요. 그 24평대는 지금 주택 임대로 돌려놨거든요. 하나는 주택 임대고요. 하나는 하나는 그건 이제 생각 중입니다. 제가 임대로 돌릴지. 그런데 그냥 갖고 있는 게 나아요? 아니면 임대로 돌리는 게 낫습니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가치는 있거든요. 두 개를 다 가져가서 지금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서 가져가도 좀 나쁘진 않아요. 다만 그 의무 보유 기간이 좀 길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게 핸디캡이긴 한데, 이 지역의 주변에 이런 것들에 대한 내 가격을 떨어뜨릴 만한 신축 공급이 계속 이루어지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조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서, 다른 지역에 그거 만약에 매도하고 다른 거 사는 거 애매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이런 기회비용 드는 거보다는 더 보유하고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입주 앞두고 기분 좋은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선 떨어질 염려는 없다라는 말씀과 함께 입주 후에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임대사업 등록 하나 남은 것도 더 충분히 고려해 보시고 또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도움 드리고 있고요.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 또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느 지역 부동산 좀 살펴볼까요? 네, 김포 한강 신도시에 네. 그 구례동의 메트로타워 예미지 분양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거 도시철도 개통 후에 혹시 향후 발전 가능성이랑 네. 바로 옆 동네 마산동의 경남 아너스빌에 보유하고 살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나을지, 빨리 매도를 하고 그때 들어가는 게 나을지 좀 궁금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선은 김포 마산동의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보유도 하고 계시고, 이제 또 하나 김포 구례신도시의 메트로타워 예미지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혹시 몇 평형 분양권 가지고 계세요? 39평이요. 39평형. 원래 여기에 들어가서 거주하실 목적으로 분양 받으신 거세요? 네, 21년 3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괜찮을지, 이사를 가면 괜찮을지, 이 남은 지분도 어떻게 운용해야 될지 한번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죠.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그 인근 지역이라 이쪽 지역에다 또 투자를 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김포에 직장도 이쪽이세요? 혹시? 일산 쪽으로 다니고 있어요. 그러세요? 어쨌든 접근성은 좋으네요. 대부분 김포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여쭤본 거고, 저 개인적으로는 매도 시기를 조금 잡아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예, 그래서 매도 시기를 잡아봐야 되는데, 원래 도시철도가 올해 개통을 하려고 했는데 또 연기가 된 거잖아요. 예. 근데 올해 개통을 할 예정이었는데 연기됐다고 해서 가격이 안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올해 개통이 될 예정이었는데 연기됐다고 하더라도 올해 개통 예정이면 작년서부터 계속 많이 올라줘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기대만큼 안 되잖아요. 그죠? 네네네. 지금 얼마나 가요? 이쪽의 가격은? 여기 이거는 바로 역 앞이라 네. 이거는 조금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여쭤본 거는 왜 그랬냐면, 지금 아래쪽에 뭐 경남 아너스빌 거주하시는데, 일단 여기를 보면 지금 구례역 생기는데 바로 초역세권이라서 입지는 너무 좋은데요. 그죠?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 지역 자체가 가격이 이렇게 높지 않아요. 네. 지금 뭐 여기 반도 유보라 여기도 바로 뭐 똑같은 입지인데 얘가 최근에 입주했죠?
얘도 네네. 뭐 평당가로 따지면 1,400 정도 될 거고. 네. 또 뭐 이쪽 근처에도 뭐 김포 한강 신도시가 뭐 입주한 지가 다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런 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우미린 뭐 이편한세상 2단지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되게 싸요. 생각보다. 아시나요? 네네. 이쪽 네, 건설. 알고 있습니다. 예, 뭐 평당가 얘네들이 뭐 연차로 따지면은 뭐 7, 8년, 뭐 5, 6년밖에 안 됐잖아요. 네네. 근데 얘네들이 평당 한 1,000만 원대, 뭐 1,200만 원대 요 정도 선이거든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기 들어오는 건 당연히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생기는 인근 역세권 지역은 지금 이 정도 가격대가 형성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네. 추가로 왜 그러냐면 근데 얘가 더 가격이 막 오르고 1,500, 1,700 뭐 이렇게 갈라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단지들도 같이 따라 가져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냐. 결과적으로 이 지역에 공급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포의 공급량이 너무 많다 보니 실질적으로 도시철도가 개통되는 이런 아주 굉장한 호재를 맞고 있는데도 주변에 좀 아파트들이 가격을 조금 잡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네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격이 이렇게 높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경남 아너스빌이라 그랬죠? 예예. 자, 경남 아너스빌도 아마 입주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얘도. 얘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2013년, 14년 정도 되는데 얘도 뭐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되죠. 단지. 네. 그래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제가 지금 지도를 조금 넓게 볼게요. 그 이유가 뭐냐면 김포 한강 신도시 아파트가 얼마나 생기는지는 아시나요?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지역이라 많이 밝으신가 보다. 제가 뭐 김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김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배드타운 어떤 서울에 좀 이 자족 기능이 안 돼요. 이 자체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서울로 출퇴근이고 이런 거에서 지금 공항철도가 들어오는 건 굉장히 그 도시철도가 들어오는 건 아주 큰 호재인데 문제는 공항철도가 뭐 경량전철 같은 이 2칸짜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과연 이 전체 김포 한강 신도시의 한 5만 세대 또 이 구도심 지역의 시청 주변에 지금 정비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기존 네네. 아파트도 있고 이런 어떤 그 규모를 다 흡수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신축이니까 서울에서 지금 수요도 들어왔지만 과연 그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런 어떤 공급 물량을 굉장히 커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어요. 또 아래쪽으로는 뭐 아시겠지만은 검단 신도시라든가 인천이지만 뭐 이런 데들이 그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그 전체적으로 공급량이 굉장히 많다. 지금 김포 한강 신도시에 아파트 많잖아요. 이렇게 거주하시면서 보면. 그죠? 네네네. 근데 5만 세대 중에서 지금 한 3만 세대 좀 넘게 입주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들어올 게 한 뭐 15,000세대에서 한 2만 세대 정도가 들어와요. 더 들어와야 돼.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도 많은데 이만큼의 물량이 또 들어온다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렵죠. 그리고 또 들어오는 초입에 김포시청 주변으로 해서 구도심권 이런 어떤 정비 사업도 굉장히 많이 지금 여기 김포 뉴타운이라든가 또 거기 도시개발 구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도 공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공항철도가 내년에 개통이 된다고 해도 그렇게 급격히 가격이 올라가기는 어렵겠다 이런 좀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매도 시기를 꼭 굳이 말한다 그러면 뭐 내년 공항 도시철도 개통되기 어떤 그 시점을 보는 내년 봄 정도 시점으로 보는데 지금서부터라도 뭐 어느 정도 매도에 대한 걸 좀 준비해 보는 게 좀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즉 거주하시는 경남 아너스빌은 사실 평당 1,000만 원대로 그 경기권에서 신도시에서 이렇게 거주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웬만한 지역이. 그래서 그 자체 내에서 그냥 실거주가 괜찮다 하면은 지금 우리 시청자님처럼 일산이라든가 직장이 가까워서 뭐 거주하는 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투자 목적으로 또 갖고 있는 거는 오히려 좀 서울 쪽으로 갈아타는 전략이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아쉽지만 이 도시철도 개통에 대한 호재를 받기에는 조금 여력이 부족하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할 타이밍 내년 초쯤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8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릴 거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 주신 내용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4309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주신 사연이에요. 서울 강서구 등촌 주공 3단지에 24평 아파트를 보유 중인데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분당 서현이나 임해 정자 쪽으로 실거주 목적
18평대 아파트로 이사 예정인데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지금 강서구 등촌 주공 3단지에 살고 계시다가 아마 분당 쪽으로 이사 갈 일이 좀 생기신 것 같아요. 자, 이 집을 팔고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자, 어떻게 해야 할지 대표님 좀 조언을 주실까요? 네, 둘 다 좋은 지역인데 어쨌든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내 집이 이렇게 좋은 지역 대 좋은 지역이라면 내 집이 오르면 다른 갈 곳도 오르는 것이고 내 집이 좀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 내가 갈 곳도 조금 내리겠죠. 그래서 그 큰 부동산 시세 상승과 하락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단 뭐 질문 주신 대로 좀 의견을 드리고자 하면 일단 등촌 주공 3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호재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마곡지구에 대한 어떤 진행 상황을 좀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마곡지구가 아직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내년 후년까지 업무 시설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결국은 수요층이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내리거나 이럴 염려는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뭐 등촌주공이라든가 옆에 5단지라든가 뭐 바로 인근에 붙은 이런 어떤 단지들이 일단 노후도가 조금 노후화되고 있다. 그래서 연차가 뭐 한 20년 차가 훨씬 넘어가다 보니까 일단 이 입지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이런 노후도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나중에 정비사업 뭐 재건축이라든가 뭐 어떤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되는 이런 타이밍이 좀 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계속 정자동 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보유하면서 갈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런 호재를 보면서 많이 상승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뭐 미련 없이 분당 쪽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분당 쪽으로 한번 좀 뭐 여러 뭐 서현이라든가 임해 뭐 정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 다른 얘기 어디 그 소형 아파트가 좀 많은 곳이 정자권이 조금 많아요. 정자동 지역이 좀 많은데 이게 상담을 하면서 좀 말씀을 하면은 굉장히 편하겠는데 일단은 뭐 소형 아파트로 가신다 그러면 전 정자권으로 조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서현이라든가 임해 뭐 이런 곳들도 굉장히 좋은 곳인데 정자역 주변으로 해서 신분당선과 분당선 교통 여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정자역을 좀 한번 선택을 해본 거고요. 또 정자역 주변에 이 소형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뭐 느티 3단지, 4단지라든가 또 뭐 이쪽에 한솔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는 리모델링 사업을 아직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슷한 여건의 단지들이 있어요. 이런 단지들은 사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지보다 가격으로 봤을 때 뭐 상당히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거주 목적으로 정자역 주변 또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이 가격이 높기 때문에 거기 버금가는 이런 인근 단지들 이런 쪽으로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조언 드리겠습니다.